네,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 흐름들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조금 쉬고 코스닥이 강한 흐름인데 오늘 코스피 쉬는 거는 뭐 숨고르기로 봐도 되겠죠? 추가적인 뭐 상승 가능성 또 삼성전자의 주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숨고르기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스닥이 너무 못 갔잖아요. 맞아요. 네, 예. 코스피는 지난주에 많이 달렸고 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코스닥은 최근까지 830포인트를 위협하는 그런 정도로 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살짝 저는 뭐 키 맞추기를 좀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키 맞추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 시장의 키는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좀 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시장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1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아마 요 그림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동안 이제 감산으로 해서 다운 사이클이 안 좋았다가 첫 번째로 이제 양봉을 하나 만들어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개 연속으로 이번 발표까지 같이 그려보면 이제 2번 연속으로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도체의 업사이클이 진입을 할 때 이렇게 한두 번 정도를 거치지 않고 한 몇 분기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 매출이군요. 그렇죠. 네. 분기로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그런데 그러면 아직까지 하반기에 우리가 레거시의 반도체 업황 개선을 염두에 보면 몇 개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이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아마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러한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영업이익도 한번 보시면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진폭은 좀 매출보다는 큽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몇 분기 연속으로 좋아졌다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이제 공급 줄이고 감산을 했는데 지금 2개 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하반기에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좋아진다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결국 있어야 주가가 더 갈 수 있겠죠. 지금이 피크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이번에 실적이 좋았더라도 더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전자 갈 때 장중 고점인 96,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때 하루에 거래 대금이 한 종목이 8조 4천억 정도 터졌거든요. 이 한 종목이. 근데 이제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요.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2020년도 이후로 한 6번째 정도 되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4조. 네, 4조 정도 가깝게 터졌고요. 이 전고점의 매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2년 동안. 네. 맞아요. 그 물량을 소화하려면 충분히 거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것은 손바뀜의 자연스러운 좀 흐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수급에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요 2개만 좀 체크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외국인들이 결국엔 최근에 뭐 지난주에 금요일은 거의 1조 정도 샀지 않습니까? 네, 1조 정도 사니까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고 전고점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본전이나 소폭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연초 이후로 이제 10% 정도 수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급격히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급적 흐름이라면 좀 전고점 돌파하고 이격도 좀 벌어졌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결국에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의 이익은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왼쪽 그래프인데요. 네. 반도체 2개 회사를 제외하면 코스피의 이익의 컨센서스 전망치는 별 움직임이 없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현대기아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좋아지고 있는 쪽이 대형주 몇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그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급에서 오늘은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게 그나마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요.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한 2배 정도 많더라고요. 네, 이건 나쁘지 않죠. 예. 네, 코스피도 뭐 지수는 보합권, 코스닥도 지수는 약 1%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오를 때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종목의 에너지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매에 쏠림이 좀 있었는데요. 뭐 약간의 속도 조절하는 구간에 그동안 좀 쉬었던 뭐 화장품, 오늘 음식료, 그다음에 전력기기 뭐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순환매를 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성은 결국에는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높아지는 그러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괜찮은 방향으로 좀 더 상승 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포럼도 있고요, 파운드리, 나토 정상회의도 있고 한데 아마 뭐 지수는 조금 숨고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못 갔던 이런 종목의 에너지들이 예. 이번 주에는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못 갔던 쪽에서의 이제 키막 주기적 성격의 주가 상승을 좀 보셨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래서 어느 쪽 섹터가 좀 더 관심을 받을 것인가인데요. 주로 외국인 기관이 좀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오늘 종목들을 좀 뽑아 오셨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수급 업종판을 한번 보시면 네. 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한 쪽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전자장비가 양쪽 다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전자장비는 주로 LG이노텍, 삼성전기 같은 이런 IT 부품주들이 거기에 속해져 있거든요. 그들이 신고가를 최근에 이제 경신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관들은 일단은 수급 쪽으로 좀 샀다가요. 최근에 좀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채울 만한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의 상승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강하게 사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가려면 기관 투자가들까지도 좀 같이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장 장비 업종의 기간 매수 강도 상위를 보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고 주간 기준으로도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작은 종목으로는 퓨런티어까지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MLCC가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도 이 시간에 이제 좀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리콘 기반 MLCC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도 그런 기반 유리기판도 그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뭐 Q도 더 늘어날 것이고 가격도 좋아지면 MLCC 쪽에 하반기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외사 다른 피어 대비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좀 숨고르기 이후에 계속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그 소재 변화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리기판 말씀하셨고 MLCC도 실리콘 쪽 얘기하셨고 2차 전지 뭐 음극재 이런 것도 이제 실리콘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재 변화가 이끌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볼 섹터는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들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의외로 지금 반도체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4분기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성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4분기를 또 한 분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다라면 또 요맘때쯤엔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장비 업종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뭐 바닥에서요 최근에 약간 이제 입질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에서 이제는 살짝 고개를 들고 수급은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관리 장비 업종 내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비올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 강도가 가장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도 비올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비올이 가장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좀 로열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고 먼저 기관과 외국인들의 선취매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비올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또 미용 의료기기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숨고르기 할 때 또 비올은 또 어떠한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될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시황과 함께 오늘 이제 분석해 본 섹터는 전자 부품 이런 거죠. MLCC, 삼성전기, LG노텍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건강관리 장비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뭐 헬스케어 장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